질문 하나 할게요. 물체의 운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기본이 되는 개념이 속력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작은 따옴표 묶어놨다. 우리도 네모.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속력에 대한 개념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여행할 때 우리는 주행 시간을 알고 싶어요. 이때 필요한 건 여행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서 얘도 또 그거니까 그냥 쓸까? 평균 속력은 뭐라고? 이동 거리를 나누기 걸린 시간. 6학년 때 하지 않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것들. 1시간 동안 80km 달렸다면 평균 속력은 80km/h, 시속 80km가 된다. 한편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수시로 변하는데 어떤 순간의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주행 속력계, 계기판에 어떤 한순간 봤는데 그 속력계가 가리킨 속력이 바로 순간 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그 시속 몇 킬로는 어떻게 나오냐? 바퀴가 굴러가는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한편 물체의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운동의 크기인 속력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알아야 하는데 밑줄 속력과 그 운동 방향을 포함했을 때 속도라고 합니다. 아까 지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속도는 속력의 방향의 개념이 들어간 거다. 예를 들어 서쪽으로 60km로 이동하고 동쪽으로 60km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되는 이유는 뭐야? 서쪽, 동쪽이라는 방향의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속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속력은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도라 할 수가 없다. 방향이 다르면 속도도 다르다. 운동하는 물체가 속력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면 등속력 운동. 그 물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등속력으로 이동할 때를 등속도. 일정한 방향이라는 건 직선을 말합니다. 그럼 직선 이외에 포물선이나 이런 반원 이렇게 들어가면 등속도 아니란 얘기지. 반면에 속력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하면 속도도 변한다. 밑줄. 속력이 변하면 속도가 변한다. 방향이 변하면 속도도 변한다. 물체의 속도가 단위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속도를 빨라질 때만 가속도라고 하는데 느려져도 가속도야. 방향이 바뀌어도 가속도야. 이때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겁니다.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30으로 달리다가 1시간 뒤 35로 달리면 이전 속력에 비해 5km만큼 속력이 증가한 거고 35에서 30으로 달렸다면 5만큼 속력이 감소한 겁니다. 또한 어떤 물체가 같은 크기의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꿔도 가속도입니다. 방향 바꿔도 가속도. 예를 들어 동쪽으로 자동차가 30으로 달리다가 1시간 뒤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30으로 달린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편의상 동쪽을 플러스, 서쪽을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도 변화 얼마 생긴 거예요? 30에서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지. 얼만큼? 60만큼, 서쪽으로 60만큼 속도가 변한 겁니다. 한편 속도는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철수가 걷고 있어 관찰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차의 속도가 이쪽으로 60으로 달려가는데 기차 밖에서 속도를 측정했을 때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철수가 여기에 서 있다가 이쪽으로 3km로 걸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느껴? 철수가 3km로 이동하는구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철수가 63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그게 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보러 갈게요.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네요. 반원 모양의 회전 구간, 반원 모양의 이러한 회전 구간에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그런가? 시속 60으로 달린다라고 합시다.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속도. 어머, 이 속도는 뭔데? 속력의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방향이 다 똑같은가? 아닐걸요? 이 지점에서 자동차는 어디로 가? 일로 가지. 이 지점에서 자동차는 일로 가고, 이 지점에서 자동차는 이리로 가지. 방향이 바뀌는데, 방향이 바뀌면 속도도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지. 2번, 직선도로에서 일정한 거리 두고 시작점 끝점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해서 과속 단속 구간한다. 평균 속력 측정하는 거다. 맞지. 서쪽으로 100 달립니다. 동쪽으로 100 달리는 자동차.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본다면 속력은 같아. 하지만 방향이 다르니까 속도는 다르다. 그렇지. 40으로 이동하는 배 안에서 운동 방향으로 A가 배 위에서 2로 걷고 있다면 육지에 서 있는 관측자는 A의 속도가 42km로 보일 것이다. 1시간 동안 이동하며 계속 주행 속력계를 관찰했을 때 자동차의 순간 속력이 80을 넘은 적이 없어. 평균 속력은 80보다 클 수가 없지. 맞는 얘기? 답은 1번. 9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색깔이 흐리멍텅하지만 위에 직선이 거북이, 밑에 포물선이 토끼네요. 똑같은 출발점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동일한 직선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게 한 후 1초 간격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점에서 이동한 거리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누구 찾는 거야? 틀린 거 찾기. 1번, 0에서부터 5초까지 거북이의 속력은 일정하다. 일정한가요? 일정해요. 한번 계산해 볼까? 거북이 처음 1초 동안 얼마 갔어? 10. 그 다음 1초 동안 10. 그 다음 10, 10, 10. 매 1초마다 10cm씩 이동했죠. 속력 같지. 0초에서 1초까지는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릅니다. 1초 딱 됐었을 때 거북이 10 같지만 토끼 얼마 갔어? 4 갔지. 그쵸? 그 다음도 계산해 볼까? 그 다음 1초에는 8, 그 다음 1초에는 10, 그 다음 1초에는 13, 그 다음 1초에는 15. 토끼는 점점 빨라지고 있네. 그쵸? 0에서부터 1초까지는 거북이가 토끼보다 빨라요. 왜? 더 많이 갔으니까. 0에서부터 5초까지 토끼와 거북이의 평균 속력은 같다. 같지. 5초 동안 둘 다 50cm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같죠. 0에서 5초까지 토끼의 속력은 증가하다 감소한다? 진짜 그런가? 4 갔다가 8 갔다가 10 가고 13 가고 15 가고 매 초마다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데 그럼 속력도 빨라지지. 4번 틀렸죠. 0에서부터 5초까지 토끼는 가속도, 속도 변화, 속력 변화니까. 거북이는 등속도 일정하게 가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됐을까? 다음 어디가 있냐? 문학 통합 지문이죠. 개랑 옆에다가 이름 2개만 더 쓸게요. 홍랑, 황진이. 이 언니들 3명 이름 보면 주제는 전부 다 이별의 정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3분이 써놓은 시 중에 이별의 정한 아닌 걸 본 적이 없으니 시작해 볼게요. 배꽃이 비처럼 흩뿌려질 때 언제? 봄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 봄에 헤어졌네. 추풍 가을 바람의 낙엽, 이파리 떨어질 때 가을. 그도 나를 생각할까?
나는 아직 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아직도 나를 생각할까?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꿈꿀 만큼 당신 그리워요. 천리는 진짜 천리는 아닐 거예요.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이겠지. 어쨌든 요 평시조는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정서는 그리움이다. 나시는요, 정철이 쓴 사미인곡인데요. 제목 뜻은 미인을 생각하는 곡, 노래라고 해서 글의 종류는 가사, 관동별곡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미인은 임금이에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마음을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고 있는 무엇의 여인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지. 수염난 아저씨가 임금님 보고 싶어요 보다 비련의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님이 보고 싶어요. 이게 보편성을 더 읽기에는 좋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전문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중간에 확인해 봅시다. 동풍, 동쪽에서 바람 불어옵니다. 언제? 봄이에요. 살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매화 하면은 뭐의 상징이야? 지조절개의 상징이죠. 가뜩이나 날은 아직 추운데 적막한데 그윽한 향기는 도대체 웬일일까? 이 향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다? 매화한테서 오는 거다. 매화 이야기만 했다라고 하면 시각적 심상인데 향기 이야기하니까 후각적 심상도 같이 쓰고 있다. 매화의 향기는 뭐겠어요? 내 마음 변하지 않아요.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거겠지.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베갯머리에 비쳤더니 흐느끼는 듯 반가워하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뭐 보면서 달 보면서 님을 떠올리고 있죠. 달은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시고 싶구나. 왜? 내 마음 변하지 않아요.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님의 생각 너무 궁금. 꽃이 지고 새잎이 나고 녹음 풀을 녹 그늘 푸른 그늘 나무 그늘 여름이란 얘기겠네요. 꽃이 지고 새잎이 나서 녹음이 깔렸는데 휘장 안은 쓸쓸하고 수놓은 장막은 텅 비어있다. 방 안이 비어있어요. 지금 나 외로워요지. 연꽃을 수놓은 휘장을 걷고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주변으로 둘렀더니 가뜩이나 시름,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그렇게 길던가. 헤어진 상태에서 그리워하면 낮이 길면 긴 대로 힘들고 밤이 길면 긴 대로 힘들고 그럴걸? 원앙이 그려진 비단을 베어서 고급 비단인데 오색실을 풀어내어서 고급 실인데 금으로 만든 자로 재단을 해서 우와 기구도 고급인데 님의 옷을 지어내니 이 옷에는 뭐가 누구를 위한 거? for 임을 위한 거고 저 옷에는 화자의 정성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겠네요.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췄구나.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놓고 우와 포장도 완전 고급이야.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봤는데 세상에 안 보여. 뭐 때문에? 산 때문에 구름 때문에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은 누구? 나와 님 사이에 있는 장애물 정도가 되겠네요. 정철이 아저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 빼놓고 임금님 옆에 붙어있는 간신놈들 이런 느낌이겠지. 천리말리 먼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역시 천리말리도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리감이겠지. 암튼 우여곡절 끝에 님에게 도착하면 함을 열어두고 나를 본 듯 반가워하실까? 여전히 내 생각하고 계실까? 정도지. 나는요 정철 스님이 써놓은 무소유예요.
집에 혹시 아버지 난 같은 거 키우시나? 엄청 정성 들여야 돼요. 난 키우는 게 엄청 까탈스러워. 비료도 아무거나 주면 안 돼. 물만 줘야 돼. 햇빛도 잘 쬐면 잘 자랄 것 같은데 이게 햇볕이 너무 쬐면 또 말라 죽어. 아침 햇빛 한 2-5시간 쬐고 그늘진 데 갖다 놔야 돼. 갖다 놓은 방에도 환기가 엄청 잘 돼야 돼. 근데 또 꽃이 피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예뻐. 향기도 좋고. 나는 수필이에요.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정성스럽게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다. 난초가 이 글의 대상.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의 헌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에 보내준 거다. 선물 받았어. 혼자 사는 거처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나하고 어머 그 애들 뿐이었다. 엄청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셨나 봐요. 의인법 써서. 그 애들을 위해 책도 읽고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도 구해놓고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로 자리 옮겨주고 겨울에 실내 온도 내렸어야 했었어.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다면 아마 효자 소리 듣고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청청해 달의 연 찾은 사람이 너무나 다들 좋아해줬어.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으니까. 지난해 여름 장마인가 봉선사로 운헌호사 보러 간 일이 있었다. 구체적인 경험. 한낮이 되자 장마에 거쳤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앞개울에 어울려 숲속에서의 매미는 있는 대로 목청을 돋웠다. 어머, 요 순간만 보면은 여기 경치 너무 멋있지 않나? 그런데 아차, 이때 생각이 났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왔어.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빛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빛에 장마 이후에 햇빛이면 너무 좋은 대상인데 그 햇빛이 원망스러워졌어. 뭐 때문에? 내 애정을 기울인 난초 때문에. 햇볕에 늘어져 있는 난초잎이 눈앞에 아른거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허둥지둥 돌아왔지. 아니나 다를까 잎이 늘어져 있었어. 안타까워하며 샘물 길어다 죽여줬더니 겨우 고개를 들고 근데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갈 것 같아. 나는 이때 온몸으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무엇을?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버렸다. 집념에서 벗어나야지 결심했어. 난초를 가꾸면서도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어.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방을 비울 때도 환기시켰고 분 내놓다가 생각이 해서 되돌아오고 한두 번이 아니야.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그래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초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졌어. 소유는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집착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느낀 점을 써놓은 글의 종류 수필 교술갈래. 10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가나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제일 만만한 걸로 푸는 거야. 다 수필 어렵지 않았으니까 다로 확인할까요? 다의 무소유 수필에 공감각 없었지. 감정이입 없었고. 과거, 현재, 대비. 그렇다 쳐. 과거에 집착했는데 지금은 그 집착을 깨달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은 또 없지. 서리법. 현실 비판하시는 건가? 아니죠. 세상에. 다만 보고도 5번 답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가는 봄에서 가을. 나는 봄, 여름. 다는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맞는 얘기지. 11번 문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시가에선 헤어진 님을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합니다. 근데 가는 진짜 여성 작가. 실제 겪었던 이별의 상황과 아픔을 진솔하게 표현했고 나는 남성인 사대부가 임금을 떠올리면서 이별한 여인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노래도 있습니다. 1번 가의 님은 실제 연인. 그렇지.
나의 님은 임금입니다. 괜찮아. 가와 달리 나는 작가 자신을 이별한 여인에 빗대어 님에 대한 사랑하고 있다.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 괜찮아. 가나 모두 천리라는 시어를 통해 멀어져 있어요. 현재 상황. 좋았어. 가의 이화오는 아까 뭐였어? 배꽃이 비처럼 내리는 거죠? 단순 배경이야. 산과 구름은 간신들이었죠.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틀린 얘기지. 답은 4번. 가의 그도 나를 생각할까? 나를 본 듯 반가워할까?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 괜찮죠. 답은 4번. 기역부터 미음까지 확인해 볼게요. 기역. 빈 휘장 장막 방 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 외로워요. 맞지. 옷을 짓는 과정 엄청 정성 들인다라고 했죠. 고급 재료에 포장지도 고급이거든. 난초를 그 애들 의인화했다. 친근감 드러낸다. 그렇지. 운원호사님 만나러 가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건인 거지. 어허, 법정이 집착은 괴로움일세. 운원호사가 가르쳐 주신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지. 난초를 통해서 집착은 괴로움이다 라고 깨달았죠?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됐을까? 오케이.